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경자년 양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띠는 제가 일단 총괄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당나라의 일행선사라는 분이 양띠를 가리켜서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귀도 천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귀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보통 이제 귀신할 때 귀자를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이제 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양이라고 하는 글자의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왜 지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지구가 이렇게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명리학에서는 요 기울어져 있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요 지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 아래쪽을 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쪽을 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뭐냐면 이렇게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축미라고 하는 이 지지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요쪽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목화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금수의 방해가 되는데 이렇게 금수의 방해가 되는데 요쪽은 이제 한마디로 양이 되고 요쪽은 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축과 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과 음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에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이승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승. 그 다음에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승세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저승세계를. 근데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 선천이 되고 이렇게 이제 후천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충리라고 하는 공간이 요 글자가 이렇게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바로 이 이승과 저승 그 다음에 선천과 이렇게 후천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미라는 것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한 말대로 이승과 저승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를 가리켜서 이렇게 충미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승과 저승, 선천과 후천의 그 중간 경계, 한마디로 이제 중간계에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봐서 이것을 바로 귀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주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양띠를 우선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띠가 아니더라도 사주에 축이라는 글자하고 미라는 글자가 이렇게 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귀신 세계,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어떤 그런 귀신 세계에 대한 어떤 정신 분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영감이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좀 흔한 말로 이제 육감이 좀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종교나 철학 그다음에 이런 명리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띠생들이 이제 저처럼 명리학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신 분야 쪽 아니면 이제 종교나 철학 분야 쪽에 공부하게 된다면 다른 띠들보다는 훨씬 그쪽 분야에 있어서의 학문적 세계에 좀 더 다가가기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귀도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걱정하실 필요가 일단 없고요. 이건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천역이라고 했는데 역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좀 왜곡돼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역마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그런 글자로 이제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 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변화 변동에 일단 능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미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계에 위치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 양상이 좀 많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좋은 쪽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 삶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뭔가 변화에 능통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발전하게 된다면 좀 더 이제 성패가 다단한, 한마디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어떤 에너지의 어떤 이런 그 변화가 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자꾸 이제 주변 환경이 자주 변화함으로써 약간 불안정하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일행선사가 이 미라는 글자를 귀도 천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청간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음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자면
마치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빈번한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신자는 매울 신자를 의미하지만 이 간신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자꾸만 맑았다 흐려졌다 그다음에 변화 양상이 이렇게 좀 심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혹은 이제 정신적으로 좀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된다면 남들의 이렇게 정신적인 피로나 육체적인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좋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활인업이라고 하는데 남을 구제하고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뭐 심리학 분야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학 분야라든가 이런 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일단 발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양띠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은 한마디로 열십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미라는 글자가 우리가 명리학에서 이제 숫자로 표현하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이게 바로 12배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10이라는 모양, 이 십자가의 모양이 보통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를 나타내는 만자도 이 십자의 변형이라고 일단 명리학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불교를 나타내는 글자, 그다음에 기독교를 나타내는 글자여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라든가 이런 정신 분야라든가 철학 쪽에 한마디로 관심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의학 분야를 나타낼 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뭐 길거리 다니시면 약국의 표시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약국의 표시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병원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10이라는 모양이 지금 뭐냐면 이제 의학 분야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적십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적십자의 어떤 생겨난 배경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다 구해서 몸을 치료해주고 이런 거에서 제가 유래됐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적십자도 이렇게 십자를 표상으로 쓰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중립된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중립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중립국가가 바로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스위스도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동서양이 마치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인지가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라고 하는 글자는 한마디로 정신적 분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의학 분야, 그 다음에 사람을 돕는 분야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주에 연, 월, 일시 어느 한 곳에라도 이 미라는 글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 분야에 한번 좀 노력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2020년 경자년에 한마디로 이제 양띠 운세 하나하나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양띠 같은 경우에는 1967년 양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79년 양띠, 그 다음에 1991년 양띠가 있고, 그 다음에 2003년 양띠, 그 다음에 1955년 양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1967년 양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썼다시피 이렇게 정미생이 됩니다. 정미생. 근데 이제 요번에 이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이 양띠생 분들이 공이 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경자년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미생, 양띠생들한테는 이 양띠생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쥐해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원진이라는 것입니다. 원진.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무속인 분들이나 어떤 철학관에서 이제 원진살이라고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원진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절대 이제 궁합으로 제일 나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부조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실 것이 고전에서 얘기하는 3대 악살이 있습니다. 3대 악살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느낀 것인데 3대 악살이 뭐냐면 1번이 원진이 되고요. 2번이 이제 겁살이 되고 3번이 바로 망신이 됩니다. 망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이제 원진, 겁살, 망신 같은 경우에는 명리학 고전에서 이제 상당히 아주 여러 가지 신살 중에 굉장히 강조한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얘네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일단 보통 이제 나쁜 쪽으로 얘기하게 될 때 이렇게 원진, 겁살, 망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강조되어 있다. 일단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게 될 때 이 원진, 겁살, 망신은 꼭 이제 주의해서 다룰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자년에 이 쥐해를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원진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원진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원자를, 그러니까 원망할 원자를 쓰고 진자를, 성낼 진자를 써서 이제 원진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고전에는 그런 글자는 없습니다. 원진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글자가 막 그 명리학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글자까지 막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진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원자,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근원 원자가 되고, 이게 이제 진짜 보통 우리가 용을 가리키는 이제 용진자를 써서 요게 바로 원진이 맞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진이 이렇게 되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어종 명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화패 바로 원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본인한테 어떤 그 화를 입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을 바로 원진과 망신에서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패 바로 원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원진이 사주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보통 이제 하는 일에 지체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과의 어떤 부조화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불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생이, 한마디로 양띠가 이렇게 쥐해를 볼 때는 설사 올해가 아니더라도 항상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주의하시는 게 좋고, 항상 본인이 먼저 양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대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하시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유대관계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렇게 미생이, 한마디로 이제 양띠생이 쥐띠를 보게 되면 이게 흔한 말로 이제 도화살이라는 거 있습니다. 도화살. 이것은 이제 도화라는 것이 되는데, 이제 12신살의 개념에서 이제 연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살. 연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살입니다. 연살. 근데 이제 명리 고전에 보면 이렇게 연살이라고 표현되는 글자는 일단 거의 보이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도화나 혹은 이제 함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지. 이게 함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연살과 같은 개념인데,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인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를 이제 표현 표출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남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인자, 그거에 대한 원리는 따로 있는데, 이건 오늘은 뭐 그 원리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이제 도화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도화이면서 원진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흔한 말로 이제 좀 겸손하고 겸양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양띠생들이 공이 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원진이 되면서 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이 미생이 쥐띠해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겸양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에서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미리 알았다면 피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진해가 되면 진짜 이제 운이 안 좋으면 이제 몸도 많이 아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던 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뭔가 일이 엉켜서 갑자기 일이 잘 안 풀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67년 정미생이 이 경자년을 보게 되면 방금과 같이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정이라는 글자, 이 정이라는 글자가 바로 천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는 글자는 바로 화가 됩니다. 화가 되는데, 이 경자년에 이 경이라는 글자는 이 금이 돼서, 이 금이 됩니다. 금이 되니까 이 화라는 글자가 이 경자년에 이 금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자신의 재물로 삼습니다. 재물로. 이것은 바로 자신의 돈을 의미하는 이렇게 재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미생이 공이 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사주에 신이라던가 만약에 유라는 글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금이라는 글자가 상당한 어떤 그 에너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정미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자년에 본인이 어느 정도 삶의 의식에 있어서 좀 더 일단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이 신유라는 어떤 에너지는 보통 가을에 일단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연초라던가 아니면 작년이라던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놓은 게 있다면 가을부터 재물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 정미생이 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두 글자, 한마디로 이제 사주가 총 8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글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정미생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남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7년 이제 그 양띠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에 재물을 버는데 좀 더 일단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이 쥐해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기운이 위축되는 데 반해서 이 정화라고 하는 이 정이라는 글자는 설사 쥐해를 보더라도 이 위축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흔한 말로 이제 보통 화 있는데 병과 정이 있는데 이 병은 이 쥐라는 글자를 보면 자라는 글자를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위축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이라는 글자는 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쥐라는 글자를 봐도 에너지 위축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본인한테 끼치는 어떤 위해라는 어떤 위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노력하시면은 이 1967년 정미생 분들한테는 한마디로 이제 경자년에 재물을 벌기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김희생 같은 경우, 이 김희생 같은 경우 이제 1979년 이제 김희생이 되는데 이제 한창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돼서 이제 인생의 어떤 결실을 그런 이제 펼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된 것이죠. 근데 이 김희생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에 보면 김희생에 대한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979년 김희생 분들은 이제 명리 고전을 이제 보시는 분들보다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좋은 띠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명리의 고전을 보게 되면 이 김희생들에 대한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한 말로 이제 귀격인 사주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김이라는 것이 나붐으로 바로 천상화가 됩니다. 천상화. 나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붐. 근데 천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큰 불을 얘기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큰 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낮에 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뜨는 달이 있죠. 근데 한마디로 이 김이라는 것이 뭐냐면 밤에 뜬 달과 같은 바로 그런 형상을 바로 이 김이 천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달이 이렇게 잘 뜨면 세상을 굉장히 밝게 비추기 때문에 보통 이 김희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일단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전에 보면 이제 김희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일단 잘 표현해놓은 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가 자를 보면 이게 아까 원진이 돼서 일단 부조화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라는 것도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미라는 글자도 토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기와 미가 같이 있으면 이건 천간, 이건 이제 지지라고 하는데 이 천간도 숫자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지도 숫자가 10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라는 글자가 같이 이 밑에 만약 사람으로 말하면 기를 정신이라고 하고 미를 육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숫자가 같고 음양 오행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어떤 환경에서 위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토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둘 다가 토가 되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공이 수를 돈으로 삼습니다. 돈으로 삼는데 이 쥐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수가 이 돈이 이 김희생 1979년 김희생이 볼 때 한마디로 돈이 굉장히 왕성한 시점이 됩니다. 굉장히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토가 되고 이건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금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기운이 이렇게 잘 돌게 됩니다. 더군다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미생이 볼 때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어떤 행위, 한마디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 투입되는 나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 결실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굉장히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미생 같은 경우도 이 경자년에 일단 상당히 나쁘지 않다. 다만 돈을 버는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가 이렇게 원진이 되기 때문에 남들과의 어떤 부조화, 남들과의 불화 이런 거를 좀 주의해라,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미생이 있습니다. 신미생 같은 경우는 1991년 이제 그 양띠가 되는데, 신미생 같은 경우도 공이 이제 밑이 아래가 이렇게 잠이 원진이 돼서 남들과의 어떤 이제 그 불화라던가 이런 건 좀 일단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 신미할 때 이 신이라는 글자가 오행으로 바로 금이 됩니다. 금이 되고, 이 경자년의 경이라는 글자도 금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금이 이렇게,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주에 이렇게 금이 두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맞은편에 있는 기운이 극을 받게 됩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에너지 압박을 의미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금이 두 개가 드러나게 되면 맞은편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목이 됩니다. 목이 되기 때문에 이 금 두 개가 이렇게 목을 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목이라고 하는 신체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활동의 의미로 보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내가 뭔가를 발생시키고 기획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이렇게 금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벌리기에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소극적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어떤 장기로 볼 때는 바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담이 됩니다. 쓸개. 그렇기 때문에 금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눈이 좀 침침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와 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극을 받게 되면 피로나 과로에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시고 할 때 반드시 휴식을 많이 취해 주시고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고 이렇게 하면 일단 굉장히 일단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게 된다면 일단 좋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록 밑이 이렇게 잠이원진이 되더라도 이 미라는 글자가 이 자라는 글자를 보면 이것도 역시 재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물을 벌어들이면서 여러 가지 부조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주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003년 개미생이 됩니다. 개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17세니까 현재 이제 고1 정도가 되겠죠. 이제 고1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학업도 이제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한마디로 개미라고 하는 것은 나붐으로 한마디로 목이 됩니다. 목이. 그 다음에 경자라고 하는 것은 나붐으로 토가 됩니다. 토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목이 토를 이렇게 극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재로 삼습니다. 재로. 그런데 이제 2003년 17세 같은 경우는 흔한 말로 이제 그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인의 재능으로 인해 얻는 어떤 결과물이 좋아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미생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경이라는 글자가 여기 아마도 천간이 되는데, 이 경자년의 경이라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이 되는데, 이 개라고 하는 개미생의 정신을 이렇게 한마디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개라는 글자가 바로 이 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우리가 명리학에서 얘기하면 이제 인수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학업을 돕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개미생 같은 경우에 2003년 17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들보다는 본인 이제 공부에 좀 집중한다면 학업에 대한 어떤 성과도 상당히 일단 나쁘지 않은 올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미생 뭐 17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2020년에 만약에 조금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요 한 해 동안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다른 나이보다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에서 약간의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2003년 17세를 둔 이제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 아이의 환경이 좀 잘 이렇게 좀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왜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2003년 개미생 아이들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55년 양띠가 있습니다. 이제 을미생이 됩니다. 을미생이. 근데 이 을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이렇게 자가 미를 원진하고 그 다음에 경이 을을 이렇게 한마디로 극합하게 됩니다. 극합 이런 건 이제 한마디로 합이 된다는 것인데 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을미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가 되니까 일주가 무슨 글자가 있겠죠. 그 일주를 기준으로 봐서 실제로 이 을이라는 글자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일단 본 이후에 이렇게 한마디로 지지가 원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이 을을 합하게 되면 공이 이 을이라는 글자 만약에 사주에 어느 정도 이제 목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1955년 을미생 같은 경우에 목이 좀 상당히 약하다고 한다면 이게 원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극합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글자가 약간 위축받게 됩니다. 위축. 그렇다고 굉장히 위축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월이나 다른 글자가 있다면 이때 이제 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어떤 십신 중에 을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 굉장히 위축되게 됩니다. 만약에 을이라는 글자가 사주 전체를 볼 때 만약에 재성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1955년 양띠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굉장히 위축돼서 이제 벌리던 재물도 안 벌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물이 위축된다는 것은 남자한테는 이제 본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아내의 건강도 일단 안 좋아질 수 있는 좀 확률이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좀 더 강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을미라고 하는 것은 미가 한마디로 이제 목이라는 글자를 왕성하게 하는 어떤 삼합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묘미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글자이기 때문에 사주에 혹시 묘라던가 해가 있다면 서로 이제 합을 해서 이 목이라는 글자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을미생 1955년 이 양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경이라는 글자를 합하게 되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면 본인의 어떤 관직이 됩니다. 관직. 지금 명예가 됩니다. 명예가 되기 때문에 이 을미생이 만약에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비록 좀 부조화가 있긴 하지만 본인한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를 얻어도 환경적인 부조화가 있으니까 이때도 역시 본인이 그 명예를 취하고 어떤 어떤 모임에서 본인한테 또 감투를 씌워준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잘 좀 배려하고 좀 이렇게 좀 한마디로 좀 안배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감투를 얻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2020년 경자년 오늘은 이제 양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물론 이 두 글자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보시고 이 마인드를 좋게 갖게 되신다면 남아있는 한 해 동안 굉장히 좋게 에너지가 바뀔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2020년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